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위원장님 소개로 아마 처음 만난 대인사 드리는데, 오늘 할 얘기는 딴 거 없습니다. 책에 다 써놓은 얘기인데, 결국 문제는 우리가 재미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 견디는 삶을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책도 보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친구하고 친교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재미가 없고 무의미하다면 자기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되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 나라의 환경도 그렇고 다 틀린데, 단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행을 잠깐 떠납니다. 인문학 고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살아왔습니다. 옛날에는 그 인문학 고전들이 대학이나 학교나 많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문학 고전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멀리 돼 있어요. 환경적으로.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굉장한 자연과학자. 그런데 그분이 학교 다닐 때 매일 낮잠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초등, 중등. 학교 공부에 취미 없어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 어린 아인슈타인이 20살 직전에 칸트가 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 들어봤죠?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알지만은 칸트도 나이가 한 50대에서 쓴 겁니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마침 아인슈타인은 그것이 자기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뜻이. 그래가지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리고 또 사람이란 능력이 분명히 정신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성 이론을 우리는 발명했던 발견합니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발명품은 인간이 말하는 거지만 우주 원리에서 볼 때 모든 자연과학들, 인문과학은 발견 아니면 접합시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IQ가 있어도 자기 길을 못 찾아서 유아 때, 아동 때 청년기를 헤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인문학 고전, 그게 아마 전체를 다 안 되고 몇 페이지에서 얻은 자기의 각성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역사가 필이 난 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인슈타인 얘기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란 말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학자 버클리가 하는 말처럼 인간은 관념을 가져요. 내가 어떤 관념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 또 레벨, 이런 게 정해집니다. 그걸 이런 객관적으로 사회나 학교에서는 그 관념을 테스트해가지고 능력을 구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그런 대로 내 일생을 후회 없이 잘 살겠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 번을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 어떠한 관념 하나의 정리로 자기 인생이 술술 풀려나는 경우가 여러분들 아마 부분부분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관념을, 저도 젊어서는 니체니 칸트에 의해서 애국 서적을 철학서적을 비겼습니다.
한국의 철학서를 읽어도 전부 외국 사람 이름이 먼저 나와가지고 학설이 준비된 거야. 우리나라 사람, 동양 사람 만드는 게 한국에 없어. 그런데 제가 어느 한날 동양에 오복이라는 관을 접하게 됐어요. 우리가 와 치아가 오복 하면 오복관 얘기하죠. 그 오복이 사실 바보 교과서에 한 장이 있습니다. 오복을 5개인데 아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요. 오복. 자, 아시는데 말할 필요가 없어서 안 들었다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첫째 오복 중에 첫째가 수입니다. 목숨 수. 아무리 복이 많아도 목숨이 없으면 끝이에요. 일단 살아있어요. 쉽게 말하면 장수를 해요. 장수가 오복 중에 첫째고, 둘째가 부귀입니다. 부모를 잘 만날 건 하면 초년복이 있어도 그건 부귀에 따라납니다만 그게 오래 갈라지는 건 모르죠. 그 다음에 부귀 다음에가 강령입니다. 강령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아가 건강에, 강령에 중요하기 때문에 오복 중 하나라고 한 것이지 치아가 오복 중 하나는 아닌 것입니다. 강령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어서 딱 접질 거는 지나가는 멘트입니다만 딱 하나 더 붙이면 인생이 건강이 인생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 안에 인생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은 멘트를 주고 첫 멘트. 건강이 인생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 안에 건강 안에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관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유호덕입니다. 유호덕. 덕을 좋아해요. 덕을 우리 보면 베푼다. 한해에는 그 덕이라는 말을 큰 덕이라고 합니다. 베푼다. 또 논어에 보면 아주 짧은 단어로 덕불고 필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은 홀로 있지 않고 꼭 이웃과 같이. 그러고 덕을 많이 베풀면 본인도 잘 되지만 자손끼리도 잘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 덕을 좋아하는 것도 유호덕 오복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에는 뭐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고종명. 마지막에 잘 죽는 것도 복의 하나입니다. 근데 인생을 마칠 때 어떤 사람들은 잘 죽는 걸 우리 어른들도 그런 걸 봤어요. 고통 없이 오직 가는 게 참 복 잘 맞습니다. 그것도 고종명의 한 부분은 됩니다. 고종명이라는 원뜻은 내가 살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때 뭔가를 남기든 안 남기든 내 삶이 정리돼서 죽음을 맞이할 때 쉽게 말하면 인디안 개근대로 여러분들 매일 아기 태어나고 하죠. 인디안 개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내가 울고 남들이 웃었지만 내가 갈 때에는 내가 웃고 남들이 울도록 살아. 인디안 개근입니다. 인디안들이 저 우라파에서 쳐들어가가지고 인디안이 멸종되듯이 했지만은 그것도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고종명은 그렇게 오복을 간단히 한번 정리했습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유호덕, 덕성이 없으면 부귀도 잠깐이고 건강도 해칠 수 있고 고종명도 되지 않습니다. 옛말에 덕을 베풀면 목숨도 이어진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복 중에 유호덕입니다. 그 덕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큰 덕이라고 번역은 하지만 그 번역은 그냥 대충 울고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이 무인과 함께 덕성이 높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그 의식 수준이라는 것은 바로 영성을 얘기해요. 사람의 영성을. 사람이 큰 거는 IQ가 좋고 지식이 많고
박사학위가 수백 개가 돼야 큰 게 아니고 영성이 커야 그 사람이 큰 사람. 그 큰 안에 그걸 유자들은 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호도 또 오고려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성을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다 있는데 그 영성을 키우는 방법이 혹자는 영성이 커서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봉사를 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보람이 피도 빼고 하다 보니까 영성이 커지는 사람도 높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준비를 책에 다 있습니다만 너무 작아서 일일이도 그걸 남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바보클럽에는 회원들 몇천만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금 프린트 드린 대로 이걸 컴퓨터 옆이나 잠자리에 놔놓고 매일 한 번만 내 영성 지수가 어느 정도 되겠는지만 봐도 영성이 올라가고 생활이 달라집니다. 자기 생활 철학도 달라지고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한 부씩 드린 거는 오늘 참고도 하지만 일부러 바쁜 시간을 만들 수 없으니 그걸 집에나 꼭 가시라고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올리는 방법이 바로 최고 방법이 베푸는 기고 봉사입니다. 봉사 중에서 첫째 할 일이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직업과 행복과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마침 여러분들이 한 직장에서 받고 있으니까 내가 또 원장님한테 뭘 한 해드려야 안 되겠어요? 평소에 내 원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고 원장님도 영성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성질이 좀 급해버렸죠. 그런데 이를 얘기하자면 헨리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 아시죠? 그분이 자동차를 발명해 재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어느 공직선상에서 물었어요. 헨리 포드 당신 지금 재벌인데 만약에 지금 거지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불쑥 물었는데 헨리 포드는 아무도 거리낌 없이 웃으면서 기자 양반 일이라는 자체는 원래 인류의 봉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 지금 당장 거지가 된다면 다시 인류의 봉사할 걸 발명해서 5년 안에 다시 재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기가 돈을 벌려고 자동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가 좀 힘들게 가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다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용해 주니까 재벌이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돈을 벌려고 자동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인류에 필요한 걸 만들어내면 자연히 재벌이 될 것이라고 확신다. 우리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을 돈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어느 정도 돈도 벌겠죠. 또 자기 뜻대로 이루겠죠. 지 학력의 지식을 쏟아붓고 정력을 쏟아붓고 건강을 쏟아붓고 모든 친지를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뤘다 합시다. 그 영성은 어디쯤 가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인컨 컨티널 차에다가 남들이 공원만한 저택을 가지고 사는데 지 마음은 한 번도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왜? 자기 그 작은 영성을 몽땅 다 투자하고 그런 사람이 편안한 잠을 자고 가만히 앉아 안식을 얻고 좋은 음악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문제는 이양 사는 시간 투자할 바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컨셉을 딱 하나입니다. 저희 직원한테도 가끔 하는 얘기지만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8시간이 직업생활이에요.
잠자는 6시간 자고 밥 먹고 놀고 오라고 친구만들 잡으면 가장 긴 시간이 근무 시간, 일하는 시간. 이 일하는 시간이 만약에 그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내 가슴으로 인류에 봉사하는 일이라고 가슴으로 딱 닿아왔다면 그 일의 성과는 자기가 지는 성과 없어요. 자기는 그 일을 즐기고 자기는 그 일을 가지고 묵묵히 열심히 하면 그 성과는 말할 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는 덕성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간호사분이 아마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간호사분이 내가 이 일이 인류에게 진짜 봉사하는 일이고 환자를 정말 제대로 해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만 일을 한다면 그 사람 얼굴이 피겠어요? 망가지겠어요? 그러고 거기에 있던 환자들 그 사람들이 그분을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그것이 제일 간단한 얘기로 자기를 가꾸는 줄 자체가 직업이 자기 소명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이 불행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따지고 봐도 직업 생활이 괴로운 것만큼 더 불행한 게 있으면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직업이 없다면 문제가 옛날처럼 직업을 몸과 직업이 없고 참 양식이 없고 이럴 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도 수준에 상비 직종을 외국 사람을 쓰고 있는 수준에 만약에 지금 직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 됨됨 자체가 된 게 아니에요. 뭐인가 자기 역할입니다. 역할. 태어난 역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션 사명입니다. 그 의식을 가슴에 와닿을 때 소명의식이다. 그래서 우리 그게 있는 한은 직장이 바로 내 안락집니다. 직장에서는 이 피곤한 몸을 내 가정에 가서 써야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출근할 때는 더 기뻐. 그래야 자기가 건강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은 치료해도 여러분은 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아마 감기도 들어갈 것이고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일이 미리 되면 바쁜 날이 없어집니다. 일이 재미있으면 바쁜 일이 안 생겨요. 왜? 미리미리 다 보여요. 그러고 그 일이 피드백이 바로 와. 그리 될 때 자기의 행복을 어디 가서 뭐 행복을 세계를 다 쫓으라는 게 자기 집 조금 밭 밑에 행복이 있다는 파랑새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가장 내가 하고 있는 직업, 바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내가 관계되고 있는 많은 인연, 내 부모, 내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내 자식이 장애인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장애인이면 아니었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하면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안 듣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면 돌파. 그 정면 돌파하는 게 최고가 자기가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 그것을 그대로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직장을 지금 다니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소명을 하십니다. 이게 행복의 최초입니다. 그거 빼놓고 행복을 논하면 공룡입니다. 없어요. 제가 60평생 살아봤는데 그거 빼놓고는 행복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그 천만 미도 기다 보면 행복이 없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꼴이 되면 우리 바보에서 말하는 천진순수한 영성이 올라가. 그러면 그 능이 볼 때는 일을 너무 적당히 하고 월급을 받는데
저 사람은 너무 구석구석에 하는 게다. 챙기가 하는 게. 너무 바보처럼 보여.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보. 우리 바보 그런 거는 자기 직장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실업자는 1%가 가지면서도 전국 20, 30대. 그래도 봉사를 이제 온라인에서 마이너가 공유하는 사람이 많고 몇백 명은 직접 봉사를 합니다. 사람은 아르바이트 시간, 데이트 시간, 또 이제 시집장가 갔으면 또 애기 즐거울 시간을 뿌리치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4번을 합니다. 난 그래서 그 젊은 영성들에도 난 존경합니다. 항상. 지금 좀 몇 살을 와 있습니다만 영성은 여러분 아십시오. 나이가 먹을수록 커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 살면 나이가 먹을수록 그릇이 작아지고 영성이 작아집니다. 노인네가 화자를 내는 그런 겁니다. 할아버지 애길수록 준수하고 영성이 큽니다. 그런데 정말 잘 살아온 분은 나이가 먹을수록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오래 보낸 시간 가정과 직장에서 영성을 한번 키워보세요. 자, 이상.